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규칙은 생활 속에서 꼭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도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학문, 특히나 예술이라는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 그 예술과 학문이 갖는 규칙과 규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규칙과 규범을 어겼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예술이라는 세계에서 그 예술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범을 어긴 한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 결과 지금부터 저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분야 또는 어떤 학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문, 다시 말해 자연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도덕이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름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규칙들은 정말 다양한 생각이 모여서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모여서 그 규칙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문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그 많은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는 범위나 폭이 굉장히 넓을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자기들이 세운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행동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 사실이 조금 전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더 많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술 분야에서 그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프랑스 특히나 예술계는요, 그러한 그 제한이나 규제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롱하고 되게 그 사람을 많이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키워드는요, 바로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과 규칙을 조금 어기는 사람, 그 두 가지 표현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술전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루소가 자기의 제품을 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는 왜냐하면 이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규칙, 다시 말해 그림을 그리는 규칙을 잘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규칙을 어긴 상태로 그림을 그려서 이 미술전에 자기 작품을 전시합니다. 관람객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대요. 바로 이 작품을 보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규칙을 따르지 않다라는 표현과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reject는 거부하다, 거부가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reject라는 표현을 쓰고요. 규칙을 따르다, 거기에 순응하다 라는 표현은요, confor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reject, reject, reject. 반대말은요, conform, conform, conform. 이 단어는요, confirm이라는 확인하다, 확신하다, 이 말과 되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confirm과 conform은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빨리 말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해서 유념해서 발음해주세요. conform, conform, conform.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첫 번째로 거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영작을 해볼 거고요. 그 영작 다 끝나면 우리가 순응하다, con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함께 영작해봐요. 첫 번째, 거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reject. 또 그거는 의미로서 you do not accept it. accept는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you do not agree with it.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I disagree 하는 거죠. agree 하지 않는다 라는 걸로 우리가 영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거부하다라는 영어로 뭐라고요? reject. reject 하는 거죠. reject. reject. 이거는 다시 말해서 not accepted.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혹은 agree. 내가 혹은 그거와 동의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reject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떠한 문장을 우리가 영작할 거냐면요. 바로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영작할 겁니다. 순진한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규칙. 그 당시 파리에 있었던 그림 그리는 규칙을 reject. 거부했다라는 표현을 함께 우리가 영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그림 그리는 규칙이라는 이 완성된 문장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골라서 쉽게 영작을 한 후에 내용을 한번 확장시켜봐요. 화가는 규칙을 거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화가는 규칙을 거부했다. 어떤 화가인지도 아직 모르고요. 어떤 규칙인지도 아직 몰라요. 자. A painter,
화가니까요. A painter rejected the rules. 한 번 더. A painter rejected the rules. One more time. A painter rejected the rules.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규칙을 거부했다라는 표현. 같이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이 거부했다, rejected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장 있죠? 순진한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규칙을 거부했다라는 이 문장을 또다시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확장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더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볼 거예요. 순진한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규칙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진한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규칙을 거부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란색 부분이 바로 추가가 된 의미입니다. 얘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na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naive라는 의미는요. 오늘 계속 나올 단어인데요. 순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aive. 한 번 더. naive. 이거 naive를 안 읽어. 이게 불어예요, 여러분. 불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naive라고 읽어줍니다. 한 번 더. A naive painter rejected the rules of 어떠한 규칙? 그림 그리는 규칙. painting.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 naive painter rejected the rules of painting. A naive painter rejected the rules of painting 이라고 해서 순진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규칙을 거부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거부했다라는 표현 말고요. 반대의 의미였었죠. 바로 순응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학습해 볼게요. 아까 뭐였더라? C로 시작하는 단어였는데 맞아요. 순응하다라는 의미는요. 영어로 conform. conform이랑 U에서 발음하라 말씀드렸죠? conform. 그럼 이번에는 이걸 영어로 뜻을 풀어쓰게 되면은요. the required type or qu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conform이라는 단어를 수능 하나로 바꿨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 규칙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영어의 뜻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required라는 단어가 있죠. required는요. 꼭 필요하다, 요구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conform이라는 의미는 그 요구되는 사안을 내가 들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규칙을 잘 따라준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준다. 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영어로서의 뜻으로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conform이라는 단어를 순응하다라고만 기계적으로 외우게 되면은요. 좀 더 영어다운 영어를 학습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영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 영어를 학습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영어는 영어 그대로 영어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를 쓰는 거지 한국어의 존재를 한국어 때문에 영어가 자꾸 외우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conform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순응하다라고만 외웠으면은 이 conform이라는 단어와 required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근데 required은 요구된다라고 또 우리가 한국말로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영어로서 한번 뜻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유사어 동의어도 훨씬 수월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conform은요. required type or quality라고 우리가 영어로서 뜻을 풀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영작했던 거부하다의 의미에 영작했던 영어 똑같은 그 문장을요. 이번에는 순응하다로 바꿔서 한번 다시 영작을 해볼게요. 화가는 규칙을 따랐다. 자, 이 문장을 좀 전에는 규칙을 거부했던데 따랐다로 바뀐 문장입니다. A painter conformed.
한 번 더. A painter conformed 어디에? To the rules.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 painter conformed to the rules. 화가는 규칙을 따랐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영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화가가 규칙을 따랐는지, 어떤 규칙을 따랐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화가였죠? 맞아요. 순진한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규칙을 따른 거죠. 순진한 화가와 그림 그리는 이라는 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싶었던 정보였습니다. 순진한, 영어로 뭐라고 했죠? 오늘 하루 종일 나올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naive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 꼭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음도 왠지 영어답지 않은 발음이잖아요. naiv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진한 화가 A naive painter conformed to the rules of painting. One more time. A naive painter conformed to the rules of paint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확장된 의미에 있는 문장까지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 문장들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문장들을 또 그냥 보내면 아쉽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어만 한번 살펴볼게요. 짠! A naive painter rejected the rules of painting.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저희가 같이 영작했던 문장입니다. A naive painter rejected the rules of painting. 첫 번째 문장은 순진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규칙을 거부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미였죠. 순응하다. 순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A naive painter conformed to the rules of painting. 한 번 더. A naive painter conformed to the rules of painting 이라고 해서 두 문장 저희가 한번 완성시켰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예술 세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칙을 거부했다고 해서 루소는 굉장히 큰 비판을 받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출품한 그림에 대해서요.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비판이었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가 출품한 그림, 사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그림이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팝아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초현실주의를 모방하는 그런 그림들 재밌고 신기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난을 받을 정도였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짠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출품이 됐는지 저희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짠!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게 되면은 뒤에 사막이 쫙 있고 그 사막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이 여인이 집시 같아요. 집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와서 옆에 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능한 조합이 아니잖아요. 사자죠. 사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이 굉장히 말도 안 돼, 웃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영어로 The Sleeping Gypsy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소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 자신이 느끼는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그걸 그림에 표현했던 것 뿐이었는데 모든 그림을 그리는 기법과 또 규칙, 기술을 다 뭉개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격하게 나왔을
나왔던 거고요. 이 그림은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받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의 스타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특히나 피카소 등등의 모더니스트 화가들은 굉장히 큰, 깊은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상황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다 비판을 해도 그 안에는 또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다 모든 사람들 생각이 같지 않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엔 전시되어 있지 않대요. 뉴욕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고객들, 그리고 그 그림을 봤던 관람객들, 그리고 비평가들의 반응을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지 않은 얼굴에 초상화를 구겨버린 고객들이 외면했어요. 고객들이 외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고객들이 그를 외면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요,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지금 고객, 그리고 비평가, 그리고 관람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 영어로 잘 학습해 두세요. 고객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럼 외면했다라는 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Customers turned away. turned away, turned away, 외면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turn aw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rom him, 그를 외면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Customers turned away from him. One more time. Customers turned away from him. 고객들은 그를 외면했다가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바로 관람객들로부터 나옵니다. 관람객들은 비웃었대요. 관람객이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반응을 또 영어로 한번 우리 바꿔보죠. 관람객들은 그를 비웃었다라는 표현. 그럼 관람객은 영어로 뭘까요? 고객은 customer이라고 하고요. 관람객은 저희가 영어로 몇 번 살펴봤던 단어고요. audi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udience mocked him. mocked,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mocked. mocked. 한 번 더. Audience mocked him. One more time. Audience mocked him. 그를 비웃은 거예요. 그때 mock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외면하다라는 첫 번째 표현, 비웃었다라는 비웃다라는 두 번째 표현, mocked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비평가들의 반응까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평론가들, 비평가들은 악평을 했대요. 완전히 악평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의 영어로 평론가들은 그를 혹평했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critics는 평론가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비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평론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언가 누구를 평하다라는 그 평론가의 의미가 바로 영어로 critic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그 critics라는 단어만 생각이 나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비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평론가로 표현하기로 약속할게요. 평론가들은 critics는 이걸 같은 의미고요. 혹평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비평은 우리가 criticiz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평의 한 단계 넘어선 단계잖아요. 혹평은. 그래서 뒤에 harshly라는 부사가 붙는 거예요. 한 번 더. Critics criticize 누구를? him harshly. One more time. Critics criticized him harshly 라고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세 가지 동사 표현 배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동사 표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외면하다는요, turn away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쓴다고 했죠. turn away, turn away, turn away. 관람객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면서 이 사람을 외면했어요. 고객들이 외면했고요. 두 번째는요, 비웃었죠? 비웃다, mock, mock, mock. 뭔가 단어 자체도 나를 그냥 뭔가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mock.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비평의 한 단계 넘어서서 혹평한 거죠. 그래서 부사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riticize harshly, criticize harshly, criticize harshly.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외면하고
비웃고 혹평하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단순히 그를 외면하다, 그를 비평하다, 그를 혹평하다, 그를 조롱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안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어떻게 문장이 표현이 되는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봐요. 이번에는요, 사람들은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엇을 외면한 거예요? 그림을 외면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우선 써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이니까 사람들이 주어니까 맨 앞으로 나가겠네요. 어순 막 안 띄워줄 거예요. 같이 우리 한번 배열해봐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나가겠고 그 사람들이 주어지. 자, 그럼 여기에서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항상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동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빨리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우리나라는 느긋해서 끝까지 끝을 봐야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는데 영어는 조금 성격이 급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약간 설인데 미국 사람들,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좀 합리적인 걸 되게 따지고 효율성 있는 걸 많이 따져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도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최근 들어서야 빨리빨리 문화가 되게 많이 정착이 됐지만 옛날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유유자적, 되게 여유 있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내가 있잖아 뭘 했는데 뭘 했어라고 야, 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영어는 자꾸 성격이 급한지 동사가 주어 바로 옆에 붙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게 바로 영어의 어법 또는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을 한 거예요. 무엇을 외면을 했나요? 그의 그림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다라는 동사 표현 우리는 알고 있죠. turn away. 봅시다. People turned away from his painting. 한 번 더. People turned away from his painting. 우리 오늘 너무 많이 반복했다. 그럼 이제 외면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요. 관람객들이 비웃었어요. 그죠? 비웃다라는 표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발음 자체도 뭔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M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비웃다, mock.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전에 살펴봤던 이 문장을 가지고 비웃었다라는 표현만 딱 추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의 페인팅을 먼저 여러분이 영어로 먼저 영작해보세요. 제가 시간 딱 드릴 테니까 그 영작 딱 하고 내가 한 영작과 딱 나오는 영작 한번 확인해봐요. 5초 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땡!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과연 이 아래 등장할 것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오! 잘하셨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People mocked his painting. One more time. People mocked his painting.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 무슨 단어를 우리가 학습할까요? 아까 우리가 외면하다 했고 비웃다, 조롱하다 했으니까 마지막은 혹평했다 남았네요. 혹평하다는 영어로 criticize harshly 라고 했습니다. criticize harshly. 자, 그럼 요 마지막 문장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영작해보세요. 두 번째 문장을 맞추셨으면은 마지막 문장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 영작 5, 4, 3, 2, 1. 땡! 왠지 누군가 카운팅하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막 돌잖아요. 자, 여러분이 한 영작이 맞는지 틀린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람들은 혹평했다. 그의 그림을. People criticized his painting harshly. One more time. People criticized his painting harshly. 하고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집시 여인의 그림을, 이 그림을 전시회에 딱 놔두고 나서, 전시를 하고 나서 루소는요, 이런 다양한 나쁜 반응이죠. 네게티브한 리스폰스였죠.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루소의 그림을 사람들이 보고 낯설다고 느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